에하, 안녕하세요. 게임 읽어주는 에랑입니다. 9월 첫 번째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가을 이벤트의 시작과 함께 캐릭터 리메이크, 상위 사냥터 개선, 거점전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6일부터 20일까지 월드 우두머리 처치 시 인장을 획득하고 NPC 제티나에게 가져가서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이벤트 소식은 저번 주 이벤트 소식에서 말씀드렸듯 9월 6일부터 20일까지 어둠의 틈 우두머리 처치 시 추가로 망자의 함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다음은 가을 이벤트의 시작으로 9월 20일까지 생활 경험치 50% 증가와 미니게임 등장 확률 10배 증가, 그리고 채집 시 황금빛 곤충 호박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황금빛 곤충 호박은 리아나에게 주면 5시간 동안 지속되는 버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주를 즐겨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벤트입니다. 10월 1일까지 자작곡을 등록하면 6일의 공식 방송에서 가을 연주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음악을 도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작곡한 자작곡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5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단체 합주곡도 가능하니 멋진 곡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9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신규 복귀 유저들을 위한 새로운 접속 보상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은 공지가 나오기 전까지 무기한으로 진행되는 이벤트로 트위치 방송에서 매일 2시간 검은 사막 방송을 시청 시 드롭스를 얻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 소식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각성 발키리가 대대적인 개편을 받게 되었습니다. 각성 발키리는 물약작 사냥터라고 명칭하는 하위 사냥터에서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입니다. 스킬을 2개만 사용하기 때문에 조작 난이도도 매우 쉬운 편입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사냥을 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하위 사냥터에서 효율이 좋은 만큼 사냥터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성능이 점점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오늘 개선 패치를 통해서 하위 사냥터에서 성능을 하향하는 대신 상위 사냥터에서 이전보다 나은 성능을 보일 수 있도록 기술들의 성능이 조정되었습니다. 필사의 돌격 기술이 랜스를 사용하는 직업답게 정말 돌진을 하는 기술로 바뀌었고,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주력 기술들의 피해량이 적게는 10%에서 많이는 80%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단, 신속이라고 불리우던 두 기술이 신성력 회복 효과 삭제와 지구력 소모가 2배로 늘어나고, 기술을 사용하는 도중 자원이 회복되지 않아 하위 사냥터에서의 사냥 성능에 약간 제약이 걸린 느낌입니다. 이번 패치를 통해서 하위권 사냥터 성능이 하향되어 왕좌를 전승 레인저와 전승 매화에게 넘겨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상위권 사냥터에서 많이 부족했던 성능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승 위저드와 위치입니다. 시전 시간에 비해서 낮은 피해량을 가지고 있던 지진 기술의 시전 시간을 간결하게 줄이고 피해량을 상향시켰으며, 재사용 시간이 너무 길어 주력으로 사용하기 힘들었던 유성 낙하 기술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60% 줄여주고 피해량을 대폭 상향시켰습니다. 나머지 기술들 또한 피해량이 적게는 11%에서 35%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뭐 하나 빼는 것 없이 사냥 성능이 상향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솔라르의 창 개편 소식입니다. 앞으로 솔라르의 창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주말은 오후 2시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경기에 참여하지 않았을 시 차감되는 점수의 양과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연습대전은 상시로 언제든 참여할 수 있게 바뀌어 PVP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연습 시간을 따로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음은 대항 소식입니다. 앞으로 바뀔 대항 컨텐츠에 대한 준비 과정을 설명을 하고 약간의 소소한 변화를 패치했는데요. 요약하자면 대항이라는 지향을 추가하여 전체적으로 바닷길에 진입했을 때 현재보다 항해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이며, 몬스터의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가야 하는 세이렌 몬스터가 개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대항 물물 교환의 경우 1단계 교육품으로 교환 가능한 품목이 변경되었고, 교육 시 필요한 수량을 감소시키고 1단계 교육품 무게를 8분의 1로 감소시켜 막 항해를 시작하는 유저들의 부담을 급하게 덜어주는 패치 소식입니다. 검은 사막은 언제나 사냥과 기타 컨텐츠들 간의 수익 비교 과정에서 대부분 사냥이 압도적으로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싶어하는 모습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사냥터 추가와 사냥터 수익 개편 소식입니다. 칼페온 남부 외눈박이 땅 지정된 위치에서 데키아의 등불 사용 시 혼돈 상태로 각성한 외눈박이 거인을 처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위권에서 최상위권 사냥터까지 잡동사니 전리품 획득 수량이 조정되었습니다. 잡몹의 경우 1개의 잡동사니를 더 획득할 수 있으며, 중간 보스급 소환 몬스터의 경우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333%까지 더 많은 수량의 잡동사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위권과 중위권, 상위권, 최상위권의 사냥 수익이 올바르게 분배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거점전 개선 소식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로 화제가 집중되고 있는 컨텐츠 거점전입니다. 거점전의 단계 명칭이 1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되고 진행 요일이 변경되고 거점전 참여 인원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영지를 점령한 성주 길드도 최대 2회 같은 영지의 거점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낮은 단계의 거점전에서는 다른 거를 신경 쓰지 않고 단체쟁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에 의의를 두어 사용할 수 있는 부속 건물의 수를 최소화시키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부속 건물을 늘려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1단계 거점전의 경우 다음 패치에서 회복소를 건설하지 않아도 짧은 부하 대기 시간을 적용시켜 싸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거점의 부속 건물 내구도가 증가하고 방어력이 증가하지만 불태의 깃발의 경우 내구도가 줄어들었습니다. 4단계 거점전 단계별 적용되는 최대 능력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거점전 부상을 얻을 수 있는 훈장 교환 품목이 조정되어 더 많은 부상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규 유저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꾸준히 거점전을 개선하는 방법은 좋은 방향이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도핑 아이템의 가지수를 통폐합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편의성과 UI 개편 소식 등 마무리 소식입니다. 검은 사당의 일제신이 난이도에서 우두머리 공격력이 40% 감소되었습니다. 아토락시온에서 등가 보급소와 솔 마기아를 통해 지식을 획득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일부 아이템들이 가방 한 칸에 중복해서 쌓일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검은 사막 누적 접속 시간에 따른 보정과제 완료 보상이 개편되었습니다. 장비 강화 시 다른 모험가의 선택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의 경우 다른 모험가가 어떤 확률에서 장비를 강화하는지 볼 수 있는 UI가 열리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창고 내에서 아이템 검색 시 검색된 아이템이 눈에 띄도록 이펙트를 추가했습니다. 말이 전력 질주를 습득할 때 100% 기술 숙련도로 습득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주차 업데이트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에바!